자,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제목으로 등장했는데요. 마음을 바꿨는데요. 바꾸기까지 1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오늘쯤이면 탈당을 하고 새로운 미래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전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이른 시간에 본인의 SNS상으로 당에 남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12시간 걸렸습니다. 자, 그럼요. 우선 이와 관련된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공천을 해드리지 못했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 실장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모두가 힘을 합쳐 가는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3일 광주 출마 선언을 하려다는 것을 2일 날 미룬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대단히 고무적으로 의기투합을 했던 겁니다. 어제 7시에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한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전화를 안 받아요.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민주당에 남는다고 기사가 떴어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상황 좀 정리해 보죠. 이게 6시 38분이니까 7시가 안 됐어요. 오전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딱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컷오프한 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뜻은 당에 남겠습니다. 탈당 안 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 들어보셨죠? 어제 7시 정도만 해도 탈당 얘기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게 새로운 미래측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2시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뭐가 바뀐 겁니다. 화면 좀 보죠. 시간수로 좀 정리 좀 해봤는데요. 지난 1일 민주당에서 컷오프 제거해달라는 요구, 임종석 실장 요구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속내 알겠다. 이런 글을 올리죠. 이쯤 되면요. 이거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뭔가 진척이 되고 있는 모습 분명히 느껴지는 상황이었죠. 그리고요. 이낙연 대표가 총선 출마 회견을 연기했습니다. 광주 출마 이게 예고된 상황에서 밝히지 않고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제입니다. 오후에.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탈당 불출마 가능성.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이게 밤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냅니다. 그리고요. 방금 전에도요. 뭔가 임종석 전 실장이 입장을 냈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1시간 정도에. 10월 4일 총선이 4월 10일 총선일인데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그리고 바탕은 파란색과 민주당 로고. 민주당에 남겠다. 그리고 민주당과 뭘 같이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의지를 밝힌 셈이 됐습니다. 자, 정기남 조선대 개원 교수님. 왜 당에 남기로, 민주당에 남기로 결정했는지 이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뭔가 바뀐 것 같거든요. 무슨 혹시 이유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직접 들은 얘기는 없고요. 그럼 전언은 있습니까? 전언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 과거에 얼마 전이죠. 성남중원에 윤영찬 의원이 탈당한다고 했을 때도 당의 잔류를 간곡하게 호소했고 또 다른 탈당 비명그룹의 친문그룹에서 탈당 움직임이 있을 때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만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 사이에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함께 했던 그 친문 소속 의원들 그다음에 또 86 운동권 그룹 또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여러 명이 전화를 해서 당내에서 어떤 뭔가 역할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리고 더 막상 탈당하고 나갔을 경우에 무소속이 됐던 새로운 미래가 됐든 출마했을 때의 당선 가능성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 고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일까지만 해도 이낙연 새로운 대표를 만났고요. 탈당 가능성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흘러갔거든요. 그럼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설득에 넘어간 겁니까, 그럼? 뭐 설득이 넘어갔다기보다는요. 임종석 그 전 실장 측에서는 예.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보여온 부분은 탈당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라고 하는 입장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탈당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긴 건데. 그것은 결국은 행보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다. 이 임종석 전 실장이요. 이번 그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본인의 중성동구 갑 공천 문제에 좀 집착한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친문 그룹의 상징성을 가지고 또 후위를 도모하는 차원에서라도 만약의 경우에 본인이 공천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당내에 공천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여러 후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그런 문제를 좀 공정하고 공천 과정에서 정확하게 반영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좀 뭔가 지도자적 입장을 취했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공천 문제에 좀 매몰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본인 결국은 컷오프 되는 과정에서 저는 일시적인 충격은 있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 충격이 저는 이낙연 대표와의 회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어떤 매끄럽지 못한 행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혹시 어제 밤하고 오늘 저 SNS로 본인이 당에 남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사이에 혹시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 등 어떤 접촉과 연락이 있었고 여기에서 어떤 설득이 있었을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보다는 뭐 이해찬 총리나 또 민주화운동의 원로들의 설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인영 의원의 장인 어르신이거든요. 성남에 민주화운동 했던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함세웅 신부나 이런 분들이 다 저 임종석 의원하고도 굉장히 그 친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떠오르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저와 같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 걸 예감하면서 양문석과 경선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당하고 견뎌내자라는 입장이었고 그 입장에 임종석 의원도 스탠스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사람인지라 욱하는 마음에 나도 탈당해서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런 개연성을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는 있었습니다만은 두 가지 선택지죠. 만약에 이낙연 그 총리의 새로운 미래에 가면 광주에 출마해야 될지도 모른다. 전혀 뜻밖으로 이제 그런 부담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3지대의 키맨으로 남아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거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나 그 안에서 핵심이고 메인스트림으로 가고 싶은 건데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향하고 진로가 달라요. 가령 광주에 출마해서 광주 서울에서 양양여 의원 자리에 출마해서 양부남이나 누구 민주당 후보하고 붙어서 만에 하나 질 경우 자기 정치 생명 완전히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탈당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는 입당은 불허할 겁니다. 입당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지금 이현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 쉽게 입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 우리 뭐 다 계십니다만은 입당이 쉽지 않았어요. 입당을 몇 년씩 보류했습니다. 의원들끼리. 왜냐하면 경쟁자가 있는데요. 그러면 전현희 의원이 국회의원 됐는데 다시 저 밖에 탈당했다 다시 입당 돌아올 거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따라서 그냥 욱하는 성격의 제3지대에 가서 거기서 고사되는 것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들은 12월 1, 2월 달에 탈당한 사람들 중에 호남 출신이 없었어요. 박영순 의원조차도 새로운 미래 간부는 대전 분입니다. 이낙연 신당에 대하여 이낙연 총리에 대하여 호남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호남인인지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뭐 윤영찬, 임종석, 뭐 전해철 다 호남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전혀 끝까지 못 간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임계점을 지나서 완전히 이재명에 대하여 호남 전체가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새로운 당을 만들었을 때 이낙연 신당 중심으로가 아니라 임종석 중심으로의 전해철 중심으로의 당에서 이낙연 신당에 다시 합해지는
그런 모양이면 모를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에 이낙연 대표에게 탈당 약속을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꺼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당을 나가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고 최근에 임종석 전 실장과 회동해서 얘기를 꺼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요? 그러면은. 자,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의 얘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 실장이 먼저 연락한 것이 맞습니다.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지요. 단지 오늘 아침에는 전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지금 이낙연 대표의 마지막 발언, 사람인데 전화는 하겠죠. 이거 뒤끝이 엄청나게 남은 것 같죠, 지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얘기만 안 할 뿐이지 연락은 하겠죠인데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요. 이거 보통 때 굉장히 화났을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름이 뭐 이준석, 임종석 이렇게 석자 돌림이 돼서 그런데 예. 시즌 1에 보면은 이준석 대표와의 낙석연대에서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한 번 맞았어요. 이게 시즌 2죠 이제. 그럼 뭐. 시즌 2 뒤통수입니까? 낙석연대 또 뭐 낙석연대가 되는 거니까. 임종석. 그러니까 같은 이제 석자 돌림인데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시즌 1 낙석연대에서 뒤통수 한 번 맞고 이번에도 결국 좀 또 한 번에 뒤통수를 맞은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그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재선 의원의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비서실장까지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 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어쨌든 간에 비명계 구심점으로 예. 어쨌든 굉장히 좀 정치적 입상이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어떤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지금 당의 결정을 수용한 데서 저는 잔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의 잔류를 한다는 건 결국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폭망하고 그 이후에 당권을 노리겠다는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당에 남아서 지금 본인에게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는 그건 기회가 총선에 져야 기회가 온다. 그게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번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잘못된 뉘앙스로 근데 비춰질 수 방금 있거든요. 전에 임종석 전 실장이 SNS에 올린 게 파란 바탕에 민주당 로고 그러면서 4월 10일 무슨 승리를 다짐하듯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실장은 본인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으로 났느냐 아니면 이번에 이재명 사철 논란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당권 또는 차기 대권으로 갈 수 있는 길까지 열리느냐 예. 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그 중대한 기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어떻게 열리는 본인의 어떤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또 이 민주당이라는 그 둥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김철원 교수님 보기에는 좀 이상한 선택을 했다고 판단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저는 임종석은 이제 임종석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그 틀을 본인 스스로가 깨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럼 당을 나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을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당을 나가서 광주로 가야 되거든요. 광주에 가서 저는 이낙연 전 총리하고 합계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가서 저는 무소속 출마를 하고 거기서 광주의 아들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저는 뛰어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호남에서 보면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총리가 이재명 대표가 졌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호남 필패로거든요. 호남 후보는 대선에서 진다. 그 대신에 영남 후보를 내면 이긴다고 하는 그런 약간의 어떤 호남인들이 가지는 피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실장이 호남에 가서 광주 아들 자처하고 앞으로 호남 대망로를 띄우면 예. 본인에게 좀 길이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에 잔류하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표 사천이 결국은 본인이 수수방관하고 묵인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명계의 구심점으로서 임종석 실장이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건 민주당이라는 틀을 깨고 예. 본인이 나와서 임종석의 길을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미래청사진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 또 당에 잔류하겠다는 아주 비겁한 아주 그런 소심한 명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임종석 실장한테 남아있는 길은 뭐냐. 전현희 후보의 동네 선거대책위원장 하는 것만 딱 남아있는 겁니다. 중구 성동갑 선대위원장을 전현희 한다. 후보가 지금 임종석 실장을 만나서 본인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부탁하겠다는 예. 거잖아요. 그럼 저분이 지금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도 아니고 동네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 예. 그 정도 되면 저는 임종석 실장이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의 길을 가야 됐더라고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당에 남아요. 그러면서 무슨 총선 승리를 약간 다짐하는 듯한 글까지 오늘 또 추가로 올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임종석 전 실장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지금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이 얘기가 이제 오늘도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 김철원 교수님은
이거 판단 잘못한 것 같은데요.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갑니까? 약간 이런 논평을 해주셨는데 임종석 전 실장의 향후 행로에 대해서 짐작하시는 분, 전망하시는 분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홍영표 네. 의원 등이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을 떠나지 않는다. 저는 8월 전당대회에서 무엇을 도모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하는데 민주당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중진들이다. 자기가 비서실장 할 때 총리를 하신 분이고 잘 아는 사이니까 만나기는 만났지만은 이낙연 대표하고 함께 가면은 망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뭐 그걸 동의해서 그럴까요? 공감해서 그럴까요? 보시기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되기 어려우니까 그때를 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해석할 문제는 아닌데 그 민주당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계산이 많습니까? 정말 고뇌에 찬 그런 결단을 해주셨을 거다 생각하고요.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또 이번 성동갑 선거에서 수락을 해주시면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원팀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게 지금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선대위원장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잖아요. 이거를 임종석 전 시장이 받아들일까? 받아들여서 만약에 전현희 의원을 당선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고. 본인의 그 다음에 있는 8월 전당대회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이게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방금 올라왔어요. 홍영표 의원이잖아요. 홍영표 의원도 지금 당을 나가네 마네 얘기가 나오시는 분, 본인도 컷오프 됐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한 10여 분밖에 안 됐어요. 이 사진이 올라온 지. 만났다는 사진을 저렇게 공개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총선 문제의식에 공감, 안타깝다고 심정 밝혔다.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힘을 좀 얻어보려는 움직임 같단 말이에요. 오늘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진하고 홍영표 의원이 내놓은 설명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정혁진 변호사.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이 지금 민주당 관련 총선이 문제가 있다는 거 공감했다. 안타깝다고 심정 밝혔다. 안타깝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이나 행동은 나설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가 안타깝다.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뭐 내가 뭐 해줄 것도 없고 안타깝습니다 하고 그냥 옆에서 보니까 안타깝다. 매우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그렇죠. 잘 되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임종석 전 실장의 한계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한계요.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라고 했어요. 그게 며칠 전이었어요, 지금요. 이재명 대표의 속내가 뭐겠습니까? 민주당의 임종석 전 실장 당신의 지분은 전혀 없다. 그러면서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 보고 탈당하든 말든 그건 자유다라고 그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가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먼저 전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사정들을 보고 임종석 전 실장에게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임종석 전 실장이 먼저 전화한 거예요. 먼저 연락을 했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나도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미래에 들어가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몇 평론을 하신 분들이 오늘 패널 분들 중에서 뒤통수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지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지금 뭐 조국신당까지 뭐 나서고 뭐 개혁신당한테 까이고 그랬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임종석 방송에 실장이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하나 쓰셨어요. 약간 당했다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임종석 실장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천군만마였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요. 임종석 실장의 상황이 변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변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갑자기 홍영표 뭐 의원도 나간다고 했고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국회 부의장을 한 김영주 의원이 탈당한 것까지는 좋은데 국민의힘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당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다가 임종석 실장까지 나가면
본인이 탈당은 자유라고 했지만 이런 상황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을 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무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딱 한 줄 썼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내 능력이 지금 내 능력과 민주당에서의 내 지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임종석 실장의 택할 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송파갑에 나가가지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 전략 공천으로. 그게 아니면은 전현희 그 후보 서포트해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선대위원장 하는 거. 그게 뭐 둘 다 그 양이 차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매우 안타깝다. 이런 식이란 말이 지금. 이게 지금 친문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아까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하고 홍영표 의원이 밝힌 내용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예방을 했다. 이게 방금 나왔거든요. 총선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리고 뭐 어떤 선택이든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냈대요. 근데 좀 패널분도 말씀하셨지만 저기까지 거다. 얘기하는 게. 그냥 안타깝다고만 나올 거다. 더 이상의 어떤 움직임이나 입장 표명 또는 어떤 행동 이건 없을 거라고 좀 전망들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하루 참 민주당 관련해서 바쁜 날이군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탈당을 거의 사실상 예고했다고 하는데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요. 공천 관련 뒷말이 오늘도 좀 하나 나왔습니다. 민주당 관련해서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총선 관련 내용인데요. 이 공천 관련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이 지역은 갑과 을로 4개 지역이 묶였지만 갑과 을로 나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을 지역인데 여기를 최근에 민주당이 전략특구 그것도 여성 전략특구로 갑자기 정했어요. 원래 이곳의 현역 의원은 서용동 의원입니다. 근데요. 컷오프가 됐어요. 서동용 의원이. 컷오프가 되고 단수 공천을 시켰는데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 근데 지금 뒷말이 나오는 대목이 지난 대선 당시에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부인, 당시에 배우자 보좌를 했던 그 조직의 부실장으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수행 담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뒷말을 났습니다. 지금요. 현역 의원은 컷오프하고 여성 전략특구로 돌연 정한 다음에 김혜경 보좌 활동을 했던 김혜경 씨 보좌 활동했던 인사를 공천한 겁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이게 뒷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명인의 마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글도 있지만 이런 약간 지적하는 글도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권양엽 씨는 분명 김혜경 여사 부실장 이거 오해받을 소지가 큰데요 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보시면 매번 정말 입이 짝 벌어진 공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을 했던데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정기란 교수님, 이거 일단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시죠? 이 상황은 이게 뭔가 오해입니까? 아니면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들으신 얘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천 과정에 대한 관리에서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사천 끝판왕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거의 스토커처럼 이렇게 민주당의 공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논평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권양엽 이 부실장의 경우에는 오랜 당직자 생활을 한 당뇨 출신입니다. 당뇨. 그리고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부인 배우자의 일정과 행보를 담당하는
부실장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직자로서 파견 나가 있던 거예요. 이걸 김혜경 씨의 무슨 비서인 것처럼 예. 얘기하는 것은 우선 사실관계하고 좀 거리가 있다. 아, 그거는 좀 그리고 너무 나간 비판이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두 번째, 권양엽 비서관이 그러면 약 30여 년 동안 당뇨 생활을 한 분인데 예. 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랜 당직자 생활에서 원내 원외 다 경험했죠. 청와대 균형비서관까지 했습니다. 예. 나름대로 그동안 비례대표 후보로도 추천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구례가 고향이다 보니까 예. 구례에 가서 예비 후보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공천 과정의 실패란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김혜경 씨 비서여서가 아니라 예. 전남 지역의 경우는 현역이 있는 경우에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예. 우선 그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 두 번째, 오. 만에 하나 여성 전략직으로 지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현역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됐어야 된다. 그런데 현역 의원에게 일체 통보도 없이 여성 전략 지역으로 통보됐으니 소동영 의원은 컷오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역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처다. 지금 현역 의원이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왜? 현역 의원이 컷오프 대상도 아니고 의정활동 평가에서 처지는 분도 아니고 무슨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분도 아니거든요. 갑자기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보면 망치를 두드러 맞는 기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공천 관리를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여성 관력 전략직으로 지정하고 권양엽 비서관이 가장 적임자였다고 판단한다면 예. 그분이 투입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전혀 없이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뒤늦게 예. 그것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 전략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면서 단수공천하고 현역을 컷오프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재명네 마을이라고 하는 팬카페에서조차 예. 이 권양엽 씨가 결국은 김혜경 씨의 부실장, 배우자 부실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내리 꽂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예. 더 나아가서 공천 과정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문제까지 시비가 붙게 되는 이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뭔가 공천 관련해서 불만을 갖고 계시고 탈당을 고려하신 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거나 오늘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쪽과 연락을 하고 하는데 아직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 표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전원 형태로 안타깝다, 최선의 어떤 결정을 하길 바란다,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 정도만 전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관련된 모습 좀 전해드렸고요.